또 다시 이어서 이제 또 템플턴 그 책에 또 들어가서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아무튼 그 양도소득세 대제 설명드리냐고 지난주는 이제 어, 띄고 이번 주에 다시 이어서 그 2주 전에 했던 내용에 이어서 다시 진행합니다. 자, 이제 템플턴이 그렇게 그 일반인들이 생각하면, 일반 투자자들이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그렇죠. 이제 여기 수강자분들은 이제 책 보고 이렇게 그냥, 템플릿에 성공했으니까, 이렇게 받아도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이상한 투자 방식인 거죠.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그 템플턴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 동종업계, 그죠? 동종업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동종업계라는 것은 저희로 얘기하면 뭐 지금 건설업종, 그죠? 건설업종이다. 이게 동종업종이라는 거죠. 건설업종. 템플턴 같으면 그땐 동종업종에서 건설업종. 그 다음에 뭐 아무튼 최근에 갔던 이게 반도체 업종, 반도체 업종, 이게 업종이 있어요. 업종이. 그래서 이게 동종업종이죠. 그래서 동종업종 중에는 이렇게 이제 유망한 기업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업종별로 보면은 이게 업종에 따라서 유망한 기업이 있고, 유망한 기업이 있고, 그죠? 오히려 그 유망한 기업이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유망한 기업이 주가가 나중에 아무튼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이게 유망한 기업이 이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만 오히려 그 템플턴의 경험에 의하면은 이 재무 건전성이나 수익성, 그러니까 유망 기업이 아닌 기업이죠. 유망 기업이 아닌, 유망하지 않은 기업. 그래서 재무 건전성이나 수익성이, 이 재무 건전성이나 수익성이 이렇게 높은 게 아니라 이게 낮은 기업들. 이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도 안 좋고, 수익성도 별로 안 좋고, 그렇게 어떤 재무 상태를 보면은 재무 건전성이나 수익성이 모두 뒤처져 있는데, 한두 개가 아니라 전부 다 뒤처져 있는데도 나중에, 그러니까 이 뭔 얘기예요? 주가만큼은 엄청나게 뛴 것이다. 나중에 보면 유망 기업이 그 매수를 할 때 그렇다는 얘기죠. 매수를 할 때 유망한 기업이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보통 개인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템플턴의 경험으로 보면 템플턴이 투자를 해서 나중에 결과를 얻는 걸로 보면은 오히려 그 유망한 기업이 아니라 이렇게 재무적으로, 이렇게 재무 상태가 오히려 안 좋은 기업들, 그 재무 상태가 좋은 기업이 아니라 재무 상태가 안 좋은 기업들이 오히려 유망한 기업, 그리고 유망한 기업은 재무 상태가 좋은 기업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기업들보다도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 경험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제가 얘기하는 이런 경험 안 해보면 모르는 것이죠. 분석만 하면 계속 유망한 기업만 사가지고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제가 얘기하는 이게 분석만 하고 투자를 하면 어떤 경험치가 아니고 분석으로만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 어떤 종목을 고르겠어요? 같은 동종 업종에서, 같은 업종에서도 유망한 기업을 찾아서 하겠죠. 그래서 유망한 기업을 찾아서 결국은 내가 대박이 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서 보면 수익이 나도 조금밖에 안 난다는 얘기죠. 이게 막 대박이 나는 그런 수익이 아니고 수익이 나도 조금밖에 안 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재무 상태가 문제가 많은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막 몇 배, 아무튼 막 몇 배, 이거 배수로 따지면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이렇게 막 응? 100%, 200%, 300%, 400% 오히려 그러니까 템플턴은 이제 이런 어떤 투자 철학, 그죠? 이게 투자 철학이죠. 템플턴의 투자 철학이 어떤 철학이냐면
가장 전망이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가장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전망이 좋지 않은 기업.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인들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이게. 응? 그래서 가장 전망이 좋지 않은 기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전망이 좋지 않은 기업은 이게 재무 상태로 보면 어떻게 보면 금방 망할 것 같은 기업이죠. 금방 망할 것 같은, 망하진 않았지만 아직 망할 것 같은 기업. 망할 것 같은 기업. 그러니까 금방 망할 것 같은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 이 템플턴의 이제 투자 방식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템플턴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수강생분들도 이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좀 깊이 있게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이런 방식들 때문에 템플턴이 아무튼 이렇게 폭락이 나왔을 때 포트폴리오를 그 100개 종목이 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재무 상태라든지 뭐 재무 제표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재무 상태가 좋은 기업들이 수익이 더 크게 나는 것도 아닐 바에는 오히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템플턴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은 이런 재무 상태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게 이제 기본적 분석이 되는 것이죠.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재무 분석이 되는 거고,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어차피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 바에는 템플턴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가격이었다는 얘기죠, 가격. 그래서 가격이 얼마만큼 싸냐? 어차피 재무제표나 어떤 기본적인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면 결국 가격이 쌀수록 좋다. 이게 고점 대비, 그렇죠. 이 고점 이렇게 해서 고점 대비해서 여기 고점 대비해서 가격이 많이 내려왔을 때 좋다. 그래서 템플턴 여기서 막 마이너스 80% 얘기했잖아요. 그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더 싼 주식이 좋다. 고점 대비 더 싸져 있는 주식이 좋다. 이게 이제 템플턴이 생각하는, 어차피 이런 재무 상태나 기본적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면 결국 가격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가격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가격이 쌀수록 좋은 거 아니냐. 이게 이제 템플턴의 생각인 거죠. 어차피. 그렇게 해서. 그래서 가격이 쌀수록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이 쌀수록 나중에 이제 여러 배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여러 배를 올라가서 그만큼의 수익률이 커진다는 얘기, 수익률이. 수익률이 커진다. 수익률이. 요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비중으로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저희처럼 이제 개별주를 종목당 1,000만 원씩 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은 그러니까 가격이 쌀수록 오히려 그 재무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더라도 가격이 쌀수록,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수익률이 높은 그런 종목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템플턴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템플턴은 그렇게 생각해서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짰는데, 그게 이제 실전에서 엄청난 효과가 있었다, 이 얘기가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럼 이제 템플턴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결국은 이게 이제 보통 개인들은, 저도 그랬죠. 그러니까 이 좋은 기업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익을 많이 가져다 줄 종목.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라는 것은 이게 재무적으로 좋은 기업이죠.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좋은 기업을 찾는 것보다 수익을 더 많이, 그러니까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기업. 그러니까 이게 종목이죠, 종목. 여기서 종목을 얘기한 거죠. 종목을.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차지해야 되냐 했을 때, 이 좋은 종목을 찾는 것보다, 그러니까 아무튼 좋은 종목을 찾는 것보다 수익을 많이 가져다 줄 종목.
수익을 많이 가져다 줄 종목. 그러니까 이게 템플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어떤 저희가 얘기하는 어떤 우량주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이제 개별주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량주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개별주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그래서 개별주를 가지고 종목을 고를 때 템플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어떤 좋은 개별주로서 좋은 기업, 이 좋은 개별주로서 좋은 기업보다 이것보다는 수익을 많이 수익을 더 많이 수익을 더 많이 가져다 줄 기업, 그러니까 이 기업이 템플턴한테는 더 좋은 기업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수익을 더 많이 가져다 줄 기업이 결국은 어떤 기업이냐, 그만큼 더 많이 싸져 있는 종목이잖아요. 싸져 그러니까 아무튼 싸져 있는 종목, 좀 말이 좀 이상하네. 싸져 있는 종목, 싸져 있는 기업, 종목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 마이너스 80% 정도, 이제 마이너스 80% 정도, 이게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 정도 싸져 있는 종목. 그러니까 개별주를 제가, 그러니까 그 대선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대선주 인맥주 정책주 할 때도 저는 이게 재무 상태표, 어떤 재무제표를 전혀 안 보는 건 아니지만, 이 재무제표를 저희가 아무튼 저희가 이게 그 대선주 할 때 그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어요. 대선주 할 때 저희가 재무제표를 전혀 안 보는 건 아닌데, 이 재무제표를 봐서 이렇게 재무제표가 더 좋은 종목을 저희는 고르는 게 아니고, 재무제표가 나쁘지만 않다, 나쁘지만 않으면 된다, 나쁘지만 않으면 된다, 이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었죠, 여러 번. 음?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테마주를 이제 경험을 많이 쌓다 보면은 이제 종목들 때문에 고민이 되는 부분이 지금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몇 번 얘기했듯이. 그 재무적으로 가끔 보면, 재무적으로 더 안 좋은 기업이 주가에서는 더 잘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뭐 한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종목을 결국 어떤 이제 재무제표가 좋은 종목하고 재무제표가 좀 안 좋은 종목을 놓고 이 두 종목을 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두 종목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한다.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해야 되냐? 그랬을 때 이거 고민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도 가만히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이게 때로는, 이게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재무제표가 안 좋은 종목이 오히려 아무튼 이렇게 더 잘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제 고민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응? 근데 이제 재무제표가 안 좋은 종목을 사면 그걸 좀 이렇게 오래 들고 가기가, 저희는 이제 좀 오래 들고 가야 되는데, 재무제표가 안 좋은 종목을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넣어놓으면 이걸 좀 오래 들고 가면서 승부를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 재무제표가 안 좋은 종목을 들고 이렇게 좀 중장기로 들고 가다가 무슨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게 좀 고민이 된다, 이런 얘기죠, 보면.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템플턴의 지금 이런 방식, 이 투자 전략이죠. 이런 전략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면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로서는 생각이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템플턴이 이렇게 이제 성공을 했고 또 책에서 이렇게 또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강생분들도 한번 요걸 한번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드는 것이죠. 아무튼 템플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엄청난 아무튼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바닥, 제가 얘기하는 이 바닥이 언제가 바닥이냐, 언제가 바닥이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시장이 이렇게 조금 올라가다가 또 이렇게 조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데, 그럼 조정의 바닥이 어딜 거냐? 그것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언제가 바닥이냐, 언제가 바닥이냐. 그래서 이 바닥이 결국 중요한데, 이 매수를 하는, 결국 매수를 할 때는 결국 바닥 근처, 바닥은 아니더라도 결국 제가 얘기하는 이 바닥 근처에서, 이 바닥 근처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바닥 근처가 언제가 바닥 근처냐, 언제가. 이걸 언제가 바닥 근처인지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된다요, 판단을. 왜냐면 이게 이제 지나놓고 아는 건데, 아무튼 이게 바닥 근처에 있을 때 여기가 바닥 근처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된다, 판단. 근데 이것을 언제가 바닥 근처인지를 이걸 어떻게 알 거냐는 얘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알 거냐.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알 거냐, 이 얘기죠. 그래서 템플턴 같은 경우는 이 어려운 바닥 근처를 템플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 이런 얘기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템플턴 같은 경우에 이 바닥 근처, 이게 바닥 근처를 판단을 해야 돼.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 바닥 근처는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 근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는 이 바닥 근처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 이게 맞춘다 이게 아니고 바닥 근처를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바닥 근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매수를 하는 이 대응이 달라진다는 거죠. 매수를 하는 대응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매수를 하는데 대응이 달라지는 결국은 비중이 달라진다는 얘기, 비중이. 그랬을 때 템플턴 같은 경우는 이 어려운 바닥 근처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바닥 근처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판단의 근거가 뭐냐는 얘기, 근거가 뭐냐. 그래서 템플턴 같은 경우에 이 바닥근을 판단할 때, 바닥 근처를 판단할 때 템플턴 같은 경우에 판단의 근거를 뭘 가지고 바닥의 근거를 찾았느냐. 이게 이제 템플턴은 이제 이런 바닥 근처에 대한 판단을 이제 이런 근거, 이 책에서 써놓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엄청난 성공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템플턴 책을 이렇게 읽거나 템플턴 책을 가지고 저희처럼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템플턴이 이 바닥 근처를 생각했던 이 근거, 그걸 저희도 그 참고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주식시장이 결국은 주식시장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언론 매체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그것도 쉽게 할 수 있다. 쉽게.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언론 매체에서 이 바닥을 알려주느냐, 이게 알려주느냐. 언론 매체란 게 신문, 결국 방송, 응? 방송, 지금 같으면 이제 유튜브 이런 것들이죠. 유튜브, 그다음에 뭐 경제방송 뭐 있잖아요. 경제방송, 제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언론 매체인데, 그러면 이런 언론 매체에서 주식시장의 바닥,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식시장의 바닥이 언제가 주식시장의 바닥이라는 것을 언론 매체에서 그것을 알려주느냐, 이게 문제죠. 자, 주식시장의 바닥이 언제라는 것을, 예를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한국 시장을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미국 시장을 가지고 템플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 시장을 보면, 한국 시장에도 지금 많은 언론 매체들이 있는데, 그러면 한국 시장의 바닥에 대해서 언론에서, 알려주나요? 알려주지 않나요? 그거 한번 채팅창에 써보세요. 언론에서 지금 주식시장이 바닥입니다. 아닙니다. 이걸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이거 채팅창 한번 써보세요. 이거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자, 제가 그 얘기했죠. 여기 언론, 여기 이제, 언론, 여기 이제 그 템플턴은 이렇게 세력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거기다 세력을 껴가지고 계속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언론 매체는 바로 언론 매체 입고로 바로 세력이에요, 세력.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언론 매체, 이 얘기도 제가 여러 번 했죠. 언론 매체 이꼴 세력입니다. 언론 매체 이꼴 세력. 제가 이렇게 테마주 얘기하면서 그 뉴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뉴스라는 것도 그 미래에 제가 나올 뉴스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미래에 나올 뉴스도 그 뉴스가 그냥 나올까요? 아니에요. 그게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게 그냥 나올 리가 없죠. 그러면서 왜, 그래서 건설업종이다. 예를 들면 건설업종이다 보면 건설업종에 수십 개의 종목이 있는데 왜 그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뉴스에 맞춰서 몇 개 종목만 움직이냐는 얘기예요. 그게. 응? 그러면 건설업종이 예를 들어서 그쪽에 관련된 테마주라고 하면 건설업종에 있는 모든 종목이 다 움직여야지. 왜 건설업종 중에서 몇 개 종목만, 예를 들어서 한두 종목, 두세 종목, 서너 종목, 응? 극히 몇 종목만 왜 움직이냐? 그런 거 보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 보면? 자,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언론 매체 있고 세력인 거고, 그래서 이게 여기 템플턴이 얘기한 것은 언론 매체를 보면 주식시장이 언제가 바닥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보면 그러니까 지나간 얘기지만 미국 시장에서 1979년, 그럼 지금부터 한 40년 전 얘기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 주간지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주식은 이제 아무튼 주식이 뭐 거의 끝났다 이제 이런 얘기죠. 주식의 죽음 뭐 이렇게 어떤 이것도 제목으로 이렇게 어떤 스토리가 나왔을 때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제가 늘 얘기했죠. 그러면 언론 매체를 보고 이것을 언론 매체에서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제가 늘 얘기했듯이 언론 매체를 보고 우리는 해석을 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해석을. 그래서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려면은 결국 누구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되냐? 세력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건 얘기죠. 이거 이제 템플턴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템플턴 같은 경우는 이제 언론 매체에서 언론 매체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자, 그때 이제 30년, 40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게 뭐 아유 별것이 아닌데 그렇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시장이 폭락이 나와도 그렇죠. 2020년도 이렇게 폭락이 나왔지만 지금 이제 2020년 3월 달 지금 뭐 결국 이제 2년 한 반 정도 지났는데 지나놓고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때는 막 그냥 주식시장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아니다. 결국 지나놓고 보면은 결국 이때 이럴 때가 지금 여기 템플트식이 뭐 주식이 어떤 뭐 죽음이다, 뭐 시장 자체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식시장이 거의 끝난 것처럼 얘기했을 때 이때가 결국 지나놓고 보면 그때가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다는 얘기. 이때가 음? 이때가 이렇게 막 그 언론에서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고 이랬을 때 이랬을 때가 지나놓고 보면 이때가 아주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다는 매수 타이밍.
아주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다. 이게 지나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죠. 1979년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기사를 읽고 이렇게 언론의 기사를 읽고 대부분 어떤 투자자들이 문제겠어요. 결국은 비관적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고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비관적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폭락이 나오면 그 템플턴은 결국 이게 폭락이 나오길 기다렸다가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폭락이 나오게 되면 이런 얘기죠. 폭락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여기서 이 비관적인 투자자들, 이 비관적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 비관적인 투자자들. 이 비관적인 투자자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시장이 폭락하면 결국 개인 투자자들의 99%, 그러니까 개인들의 99%는 결국 이 비관적인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비관적인 투자자가 되는 거고, 저희처럼 이제 중장기를 해서 성공을 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은 이렇게 폭락이 나왔을 때, 시장이 이렇게 폭락이 나왔을 때 이런 비관적인 투자자가 되면 안 되고 오히려 여기에서 비관적인 투자자가 아니라 이 긍정적인 투자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긍정적인 투자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템플턴이 그랬다는 거죠. 템플턴이. 결국 99%의 투자자들이 비관적인 투자자가 됐었을 때 템플턴은 이게 긍정적인 투자자로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기사를 보고도 여기 죽음이 어쩌고 이런 같은 기사를 보고도 여기 그 99%의 비관론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템플턴처럼 이렇게 긍정적인 투자자들이 해석을 하는 게 달랐다는 거죠. 이게 달랐다. 언제요? 그 당시에 지나놓고가 아니고 그 당시에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이렇게 비관적인 투자자하고 긍정적인 투자자가 달랐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 아무튼 어떤 분위기였냐. 그래서 이제 이걸 그 당시에 나온 거 보면 이게 지금 나오는 이 기사가 이게 보면 이게 그 당시에 1979년도에 나왔던 기사 내용인데 이것이 1979년도만 그런 게 아니라 이때 이런 비슷한 기사 내용이 앞으로도 그 동안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이런 기사 내용이 반복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게요. 반복될 수 있다. 반복될 수 있다. 반복될 수 있다. 반복된다. 반복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라는 것은 결국 투자를 잘 하시려면 이 투자에 대한 이 성공한 분들의 지금 템플턴처럼 투자의 어떤 역사를 아는 게 중요해요. 역사. 전에 제가 주도주 설명하면서도 쭉 지나간 우리 시장에 2, 30년에 걸쳐서 이렇게 주도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게 그때는 그때고 앞으로는 또 이제 전혀 뭐 그거하고 다른 형태로 나온다 이게 아니고 결국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그때 편안한 시장에서 그냥 조금 벌고 그냥 용돈이나 벌고 이러려면 몰라도 우리가 좀 고생을 하더라도 좀 기다리고 아무튼 제가 얘기하는 버티기를 잘해서 힘들더라도 버티기를 잘해서 수익을 내는 것은 제가 늘 얘기했어요. 시장이 이렇게 상승장으로 올라갔을 때 상승장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가 아니고요. 지금은 상승장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고. 지금 올라간 것이 아니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상승장으로 올라갔을 때 지나간 건 소용없으니까요. 나중에 상승장으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수가 지금 최근에 보면 지수가 이렇게 2270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 또 이렇게 조정을 또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올라간 게 아니고 올라가 있을 때 나중에 여기도 또 파동을 거쳐서 가겠죠.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시간이 흘러서 지금 지금 여기보다 이렇게 좀 시장이 좀 많이 올라가 있을 때, 지금 여기보다 이렇게 더 많이 올라가 있을 때,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상승장으로 가 있을 때이죠. 상승장으로, 이건 물론 미래 얘기죠. 상승장으로 올라가 있을 때, 그래도 내가 수익이 내 계좌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크기로 만들어져 있으려면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지금 얘기하는 이런 그 버티기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보면 매수할 때도 그렇지만 매수하고 나서도 지금은 여기 지금 이미 올라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올라가려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올라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올라가려고 막 이거 하고 있다. 올라가. 그래서 여기 올라가려면 여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시간이 걸려서 또 올라가면서 또 올라가다가 또 조정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가겠죠. 어떻게 그냥 가겠어요. 이게 지금 제가 늘 했어요. 악재도 많은데 지금은 악재 속에서도 좀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지금 보면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보다 올라가고 있는 게 좋잖아요. 보면 근데 이제 시장이 막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안 올라가니까 그게 이제 개인들이 힘든 부분인 거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인들이 잘 이렇게 버텨내야 되는 구간이다. 잘 버티고 잘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때 기사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렇게 나왔었다는 얘기죠. 결국은 지금하고 어떻게 보면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투자 대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갈아탔다. 이런 얘기죠. 갈아탔다. 음?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도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나서 다른 뭐 제가 늘 얘기하는 뭐 적금 예금으로 가고, 어?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그 적금 예금으로 간 것도 갈아탄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주식시장에서 이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죠. 미국에서 연기금이 결국은 마지막 보류였는데, 그래서 이 연기금도 결국 주식하고 채권을 멈추고 이런 얘기죠. 끝나고 결국 부동산과 선물, 금, 다이아몬드로 바꾸고 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무슨 얘기냐는 얘기죠. 이런 내용을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언론에서. 결국 기사 내용이 이랬다는 것은 언론에서, 이게 1979년도 언론에서 이런 기사를 썼었다. 이런 기사. 그러면 이런 기사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기사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기사에 이 기사 내용이 뭐냐, 이 기사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사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똑같은 기사 내용을 가지고 이 템플턴이 해석을 하는 거하고 나머지 투자자들, 그 대다수의 나머지 투자자들, 템플턴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이 해석을 한 것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1979년도에 나왔던 기사인데 이런 기사 내용이 앞으로도 이게 계속 반복될 수 있고 지금도 역시 반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대부분 주변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언론에서 기사가 나오면, 그래서 제가 환율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환율 얘기할 때 지금 보세요. 환율 가지고 엄청나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제가 그럴 거라고 했잖아요. 그 환율 가지고 막 엄청 심각하게 언론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막 가장 중요한 시간대 뉴스에서 계속 환율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막 죽음 들어가고 막 이런 것이 나오면 이게 막 거의 이게 현실이 될 것처럼 느껴진다. 제가 했잖아요.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막 1450 내려가면 1450이 내려갔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가 1450 내려갔을 때 어떤 언론사에서 막 1000 간다, 1100 간다, 1100 간다, 1000 간다, 이거 뭐 어떤 증권사 어떤 지점장이 얘기했다. 어떤 증권사 지점장이 얘기를 하기를, 응?
천백 간다, 천 간다 이렇게 하고 이것을 또 언론에 얘기를 해요. 그럼 언론에 얘기하면 이게 개인들 일반 개인들이 이 기사를 보면 정말로 이렇게 천백, 천이 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게 현실이 될 것처럼 정말로 여기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천백, 천이 갈 것처럼 지금 환율이 그래요. 환율이 지금 이렇게 막 지금 1300, 뭐 80, 이따 보면 알겠지만 1480, 90, 1480, 90, 요 사이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1400이야 뭐 거의 다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막 1500 간다. 응? 또 막 그 위에 간다 막 얘기하면 정말로 그럴 것처럼 보여요. 그럴 것처럼. 이제 언론에서 막 얘기를 하면 그렇다는 얘기. 언론에서 얘기하면 그렇게 현실이 될 것처럼 얘기한다. 현실이 될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만든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응? 현실화 될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게 중요해요. 보이게 만든다. 뭘 통해서요? 언론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누군가는 매수를 한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템플턴은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결국은 증시 시장이, 이제 이건 템플턴 생각이에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다. 자, 결국 그 템플턴식으로 판단하면 결국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닥이 어딘지를 알고 싶으면 바로 지금 얘기한 이런 기사, 그렇죠. 이런 기사. 거꾸로, 지금 이런 기사가 실렸을 때가 바닥 근처다. 얘기, 바닥 근처.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가 바닥 근처다. 이런 얘기죠. 근데 대부분 개인들은 여기에서 이제 개인들은 이런 기사가 나오고 나서 그때에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런 기사가 나오면 보통 개인들은 여기서 엄청나게 떨어질 걸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으면 이런 기사가 나오면 보통 개인들은 여기서 주식 시장이 엄청나게 떨어질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엄청나게 떨어진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을 때 여기 시장 여기가 바로 바닥 근처다. 아니 바닥 근처 여기가 바닥 근처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예요. 보면 결국은 이런 기사가 실렸을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다. 그게 뭐예요?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라는 게 여기가 바닥 근처다는 얘기죠. 바닥 근처.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여기서 지금 어떤 막 그 경제 지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 지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제가 늘 얘기했던 결국 이 인간 지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응? 언론을 통해서 막 공포감을 조성하면 이죠. 언론을 통해서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거기서 또 막 엄청 떨어질 것처럼 지금까지도 많이 하락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엄청나게 더 하락할 것처럼 이렇게 여기에서 뭐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거. 공포감을. 그래서 공포감을 조성을 해서 결국 누구를 움직여요? 이 인간 지표들을 움직인다는 응? 인간 지표들을. 그런데 템플턴 같은 사람은 이때가 이렇게 언론에서 엄청나게 공포감을 조성할 때, 그렇죠. 아까 죽음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이게 막 공포감을 조성할 때, 그랬을 때, 그때가 바닥 근처고, 이때가 바로 가장 좋은 베스트 타임이다. 이게 가장 좋은. 근데 이것은 이게 1979년도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템플턴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싸게 살려고 하는 투자자한테는 이때가 엄청나게 좋은 기회다라는 것을 눈치채야 된다는 얘기, 눈치를 채야 된다. 그러니까 눈치를 챈다는 얘기는 분석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분석을 하지 마라. 뭘 분석한다는 얘기예요? 응?
분석을 하려고 하지 마라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나 비슷한 얘기잖아요. 이게 보면 응? 분석을 하려고 하지 말고 판단을 해라는 얘기예요. 판단. 분석을 하지 말고 판단을 해라. 이 판단을 하는데 자꾸 경제 지표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제 지표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어떤 그 기업의 어떤 재무 분석, 기업의 종목의 재무 분석, 이런 걸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결국 가장 중요한 어떤 판단 근거가 뭐냐? 결국은 이게 인간 지표라는 거죠. 인간 지표. 제가 계속 얘기한 인간 지표. 인간 지표. 그러니까 주변의 개인들이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겁에 막 공포감에 엄청 막 그냥 아무튼 공포감이 쓰여 있고, 그리고 있던 주식 다 팔았고, 응? 그러면 그때가 바닥 근처란 얘기죠. 그때가. 근데 주변 분들이 다 파니까 나도 판다. 이게 아니고, 오히려 그때 돈 있으면 더 사야 되는 거고, 템플턴처럼 이렇게 돈을 막 엄청나게 빌려가지고 사지는 못하더라도 오히려 있는 주식들은 다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걸 손절하거나 팔면 안 되는 거고, 응? 가지고 있던 주식은 잘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현금 있으면 더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빚까지는 템플턴 빚까지 얻어서는 못 사더라도, 응? 그런 얘기가 드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응?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보다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다른 투자 대상.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적금으로 간다, 뭐 예금으로 간다. 그 제가 동학개미들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 적금으로 간다, 예금으로 간다. 저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이 동학개미들이 시장을 떠나서 은행으로 적금 예금으로 가고 이러면, 거기가 그때가 시장으로 보면, 주식시장을 보면 그때가 바로 바닥 근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단서라는 게 이게 이제 근거라는 거죠. 근거. 이 템플턴의 생각은 바닥 근처 근거가 뭐냐, 바로 이런 내용이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보거나 언론에서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이 막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막 신문에서는 이게 메인 타이틀로 나와요. 메인 타이틀. 응? 메인 타이틀이 뭔지 알잖아요. 그죠? 일면 막 그냥 탑 제목으로 나오고, 그거에서 막 지금은 이제 뭐 8시, 예전 9시 뉴스인데 요즘에 막 8시, 7시 반 그렇더라고요. 이게 뉴스들이 8시? 막그 8시 메인 뉴스에 막 탑 뉴스로, 첫 번째 뉴스로 막 나오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막 시장과 관련해서 막 공포감을 조성하는 막 이런 것들이 신문에 막 탑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막 메인 뉴스, TV에서 얘기하는 거죠. TV에서 메인 뉴스 시간에 막 그 아무튼 탑 뉴스로 이게 특히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그것도 안 좋은 쪽 계속 나오는. 지금 환율이 그러잖아요. 환율이 지금 보세요. 환율. 자, 지금 환율이 그래요. 지금 환율이 그렇다. 환율이. 그러면 환율이 지금 막 이렇게 막 이게 막 고점이고 여기서 막 더 올라간다 이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반대죠, 반대.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뜻? 자, 환율이 지금 막 그러면서 지금 환율이 이게 고점 근처라는 얘기를 안 해요. 절대로 언론에서 고점 근처라는 얘기를 안 해요. 여기서 막 더 올라갈 수 있다, 더 올라갈 수 있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지. 어떤 언론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이 고점 근처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여기서 막 엄청나게 막 1500도 금방 가고, 여기서 막 2000도 가고 그럴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환율로 보면 이게 지금 고점 근처다. 고점 근처. 제가 이 얘기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차트 보여드리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고 어디고 유튜브고 막 이런 데서 지금도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막 더 올라간다, 여기서 막 얼마는 막 금방 간다, 이런 얘기 나오면
거기가 반대로 고점 근처라는 거예요. 고점 근처. 아까 이제 주식시장은 이제 바닥 근처인데, 그러니까, 응?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얘기죠. 이 바겐헌터가 되고, 그러니까 바겐헌터가 된다는 얘기는 바닥 근처에서 사고 싶으면 얘기해요. 바닥 근처에서 매수를 하고 싶다면, 바닥 근처 매수자가 되고 싶다면, 이런 얘기죠. 바닥 근처에서, 시장 바닥 근처에서 매수를 하고 싶다면, 그러면 대다수의 투자자와 함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인간지표죠, 인간지표. 이 대다수의 투자자들, 특히 이제 주변에 있는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이게 현명한 투자자들이 아니고, 이게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현명한 투자자가 아니고, 주변의 대다수의, 제가 얘기했네, 99%의 주변의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결국은 어리석은 투자자들이다. 어리석은 투자자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99%의 어리석은 투자자들하고 같이 행동을 하면, 그러면 나도 똑같은 어리석은 투자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99%의 어리석은 투자자가 될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상위 1%, 상위 1%, 그죠? 상위 1% 똑똑한, 이게 스마트한, 똑똑한 투자자가 돼야 된다. 똑똑한. 그래서 이런 재테크 교육을 받고, 아무튼, 음, 지금 내일부터 지금 추석 연휴인데, 이 시간에도 이런 교육을 받고 하는 게, 이렇게 99%의 이렇게 어리석은 투자자로 이렇게 남아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위 1%의 똑똑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이 템플턴처럼, 그러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받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그런 종목 하나가 중요하고, 시장 올라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매수를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데, 매수를 결국은 쌀 때, 그것도 좀 쌀 때가 아니고 많이 쌀 때 살려면, 결국은 이 템플턴처럼 이렇게 언론에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가 나올 때, 특히 시장과 관련해서 금방 이제 시장이, 주시장이 끝나고 망할 것 같은 막 그런 언론을 통해서 그런 공포감을 조성할 때, 그럴 때 그런 거에 휩쓸려서 제가 얘기한 팔랑기 이런 것이 되면 안 되고, 그래서 투자자로서 성공하려면 이 대다수의 투자자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게 방향을 얘기한 거죠, 방향을. 이 대다수 99%의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 않는 방향.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 반대 방향. 이게 알고는 있으면서도 이게 실전에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전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실전에서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전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 돼요. 이렇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전에서, 머리로는 이게 나도 아는데 이러는데 실전으로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은 이게 실전을 통해서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응? 실전을 통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도 이렇게 들으면서, 그 다음에 실전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를 계속 훈련해 가야, 그래서 이런 이렇게 개인들이, 많은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그때의 저가 주식, 이 저가 주식이 뭐예요? 결국 바닥 근처 주식이 된 거죠. 바닥은 아니더라도 바닥 근처의 주식.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면 요즘에 막 그러잖아요. 언론에서 무슨 막, 응? 뭐 태조 이방원 뭐 이런 걸 지금 쫓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태조 이방원 이거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이 태양광 뭐 조선 뭐 잘못 아무튼 이런 거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가 그것도 포트폴리오를 짜서 미리 짜서 들고 있었는데, 이런 걸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때 수익이 나는 거지만, 이미 언론에서 이것 지금 누가 얘기해?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잖아. 언론에서. 근데 언론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99%의 개인들은 이런 종목들을 쫓아간다는 얘기죠. 이런 종목들을 미리 사서 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결국 미리 사서 들고 있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언론에서 왜 이걸 친절하게 알려주겠어요, 이게. 그게 개인들 보고 사라는 얘기죠. 왜 사라고 해요? 이미 세력들은 바닥 근처에 사가지고 지금 수익이 막 50%, 100%, 200% 수익이 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한테 언론을 통해서 태조 이방원 이렇게 갖고 쭉 알려주면서 그 개인들한테 사라고 하면서 그쪽 개인들한테 지금 팔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걸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쫓아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99%의 개인들이 지금 이걸 쫓아가면 이거 아닌 쪽으로 가야 된다, 아닌 쪽으로.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 이게 아니면, 그럼 어디냐? 그래서 이거 아닌 쪽으로 가야 된다, 아닌 쪽으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가 드는 거죠. 보면. 그거 아닌 쪽으로 가야 된다, 아닌 쪽으로. 자, 그래서, 아까, 이거 언론에 나온 거요. 그 주식의 죽음이 거의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개인들은 다 떠나지 않겠어요, 거기서? 시장에서 여기 이 시장에 있으면 계속 큰일 나겠다,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래서 결국은 이건 이제 템플턴한테 가장 비관적인 시점이 언제일지를 묻는다면 얘기해요. 그러면 템플턴은 만약에 99명이 이렇게 99명이 했었으면 그러니까 100명이 했었으면 100명 중에서 99명 99명이 포기를 한다. 그럼 99명이 포기한다는 얘기는 어떤 종목을 위해서 100명이 들고 있었는데 결국 99명이 매도를 한다니, 매도를. 99명이 매도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면은 100명 중에서 99명이 떠나게 되면은 결국은 예를 들면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 결국은 자기 혼자 남는 거죠, 혼자. 이게 99명이 팔고 떠나는 거고 99명이 매도를 하고 해서 그 종목이 됐던 그 시장에서 떠나는 거고 결국은 나 혼자 남는 거죠, 나 혼자. 혼자 남는 거죠, 혼자. 혼자. 저 혼자가 누구예요? 이 혼자가 세력이지, 세력 플러스 제가 얘기하는 상위 1% 개인. 상위 1% 개인. 그래서 제가 그 2020년도 3월 달에 폭락 나왔을 때 가만히 있으라고 한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면 결국 우리만 남는다니,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에서 그 개인 투자자로서는 우리하고 세력만 남는다. 이런 얘기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그 세력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 시장이 이렇게 폭락했다가 시장이 이렇게 폭락을 했다가 이렇게 V자 반등, 제가 얘기하는 V자 반등을 올라갈 때 종목들도 시장이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졌는데 결국 시장이 V자 반등할 때 결국 세력이 있는 종목들은 결국은 이렇게 같이 떨어졌지만 시장이 V자 반등하면 종목들도 세력 있는 종목들도 같이 V자 반등을 한다는 얘기예요. 같이 V자 반등을 한다. 세력 있는 종목. 이 얘기죠, 이 얘기. 그래서 남는 매수자는 템플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강생분들도 이렇게 100명 중에 99명이 떠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죠. 가만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100명 중에 99명이 다 떠나더라도 나 혼자 남아 있으려면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나도 그러면 이 종목을 아니면 이 시장을 언제 샀어야 되냐? 결국 바닥 근처에 샀어야 된다는 거죠. 바닥 근처에서. 이 종목을 바닥 근처에 샀었으면 이렇게 100명 중에서 99명이 떠나가도 나는 안 떠나가고 버티고 있고 그러면 세력들도 같이 버텨 있고 그 세력을 확인하고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가장 쌀 때 매수한 것이 된다. 이런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주식이 죽음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이때의 실망감과 비관의 정도를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가장 비관적인 시점에 일단은 이게 징표가 된다. 이게 인간지표. 제가 얘기한 인간지표. 인간지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투자에서 그 경제지표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지만 오히려 이런 인간지표가 훨씬 중요하고
결국 인간 지표가 저희는 이제 결국 바닥 근처에서 사거나 바닥 근처에서 매수를 하거나 바닥 근처에서 매수를 하거나 그 다음에 사서 들고 있는데 폭락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때에 이제 공포감이 극대감에 이르게 되는데 공포감이 극대감에 이르게 되는데 바로 이 공포감이 극대화됐을 때 이게 왜 공포감이 이게 막 엄청 떨어지니까 하락을 엄청 하니까 공포감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공포감이 극대화됐을 때가 거기가 바닥 근처다 아니게 바닥 근처 바닥 근처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투자자로서 결국은 수익을 크게 내려면 아까 얘기하는 그런 그 재무제표라든지 기본적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면 그런 것들이 수익을 더 크게 내주는 게 아니고 결국은 템플턴이 생각하는 좋은 종목은 결국은 어떤 재무제표가 좋은 종목이 아니고 결국 재무제표는 좀 안 좋더라도 나중에 그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으면 그 종목이 템플턴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종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종목을 아주 싸게 살려면 결국은 바닥 근처에서 사야 되는데 그 바닥 근처에 살려면은 그때는 아주 공포감이 극에 이르렀을 때고 공포감이 시장이 많이 떨어지거나 그 종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공포감이 생기기도 하지만 결국 언론에서 그 공포감을 극대화시키는데 그러기 때문에 100명 투자자 중에 99명이 떠나게 된다. 그럼 나도 떠나야 되냐? 이런 얘기죠. 아니라는 것이죠. 떠날 이유가 없다. 오히려 99명이 떠나게 되면 결국 그 99명이 팔고 나간다는 얘기니까 오히려 그때 사야 된다는 거지. 그때 사야 된다. 그래서 템플턴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템플턴은 이렇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 이런 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그 연기금 어찌고 저찌고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 시장 같으면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주로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이라든지 특히 이제 국민연금에서 한국 시장에 주식시장을 판다. 그러면 그 국민연금이 이렇게 주식 채권을 팔고 부동산 선물 금 이런 걸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마지막 보루인 국민연금이 판다는 얘기는 국민연금에서 이제 중장기를 하는 투자자니까 이런 연금은 결국 단타나 단기로는 투자자가 아니고 이 중장기로는 투자자까지 결국 팔았다는 얘기는 결국 중장기 그 연금에서 결국은 안 팔려고 했던 주식까지 판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무슨 얘기예요? 응? 결국은 숨겨놓은 주식이 뭐예요? 안 팔려고 했던 주식까지 모두 갖다 팔려고 한다는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 반대 이익인데 반대. 그래서 마지막 매도자, 그 연금과 같은 마지막 매도자가 시장이 빠져나갈 때가 그때 주가가 훨씬 더 폭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그 얘기예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서 해서 막 연금도 판다. 국민연금 예를 들면 한국 같으면 국민연금에서도 판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팔으니까 여기서 또 막 엄청나게 더 떨어질 것처럼 이렇게 더 떨어질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막 그저 개인들한테 겁을 주려면 확실하게 근거를 주면서 지금 같은 근거를 대면서 시장이 더 빠질 거라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도 많이 떨어졌지만 지금 국민연금도 팔기 파니까 그 연금에서도 파니까 앞으로 시장이 더 많이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개인들로 하여금 손절하고 떠나라 얘기죠. 손절하고 떠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아 앞으로 시장이 가만히 있으면 시장이 지금까지도 많이 떨어졌지만 여기서 엄청나게 떨어질 거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얘기죠.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이런 위에서 손절을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이게 더 떨어지기 전에 그래서 손절을 하고 시장을 떠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대부분의 개인들은 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대부분의 개인들은 듣죠. 왜? 무서우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개인들은 투자를 하면서 뭘 믿느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게 뭐냐? 투자자로서 믿고 의지하는 게 뭐냐? 그게 언론이라는 거죠, 언론.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게 뭐냐? 그게 언론이에요, 언론. 그러니까 이것을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게 언론이라는 것을 누가 알아요, 누가? 세력이 아는 거죠, 세력이.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언론밖에 없다는 것을 세력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력들이 이 언론이 이런 구조에 있다는 것을 세력들이 이것을 거꾸로 역이용을 하는 거죠. 역이용을. 템플턴은 좀 이렇게 설명 안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론적으로 매도자가 다 떠난 시장에는 결국은 팔 사람은 다 팔았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만 남았어? 매수할 사람만 남아있다. 그럼 매수할 사람 누구냐? 결국은 세력하고, 제가 얘기한 세력하고 상위 1% 개인 투자자. 똑똑한 상위 1% 개인 투자자. 지금 제 비트코인도 지금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도 지금 엄청 안 좋은 얘기 나오고 있고, 특히 언론에서 엄청 안 좋은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럼 기사들을 누가 내겠어요? 누가? 개인들이 내겠어요? 그것을? 자, 저 환율이 막 고점 근처라는 얘기 안 하고 환율이 막 1400 왔다, 1500 간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누가? 그걸 개인들이 얘기하겠어요? 누가 얘기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해석을 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언론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언론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언론을 보기는 봐야 돼요. 언론을 보기는, 방향을 잡기 위해서 언론을 보기는 보는데, 언론에서 얘기하는 기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얘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된다, 해석을. 근데 누구 입장에서, 세력 입장에서 이걸 잊지 마세요. 이거. 지금 이게 템플턴 관련해서 제가 지금 1시간 넘게 쭉 설명을 했지만, 핵심은 이런 거예요, 핵심은. 언론을 안 볼 수는 없지만, 언론을 보고, 참고도 하고, 또 언론을 보고 또 이렇게 참고를 할 부분도 있으니까, 언론을 보기는 보는데, 특히 이런 중요한 방향을 잡을 때는, 이게 매수 타이밍이냐, 매도 타이밍이냐, 이게 중요한 그 선택이잖아요. 지금 매수 타이밍인지 매도 타이밍인지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판단인데, 이런 중요한 판단을 할 때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것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세력들 같으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으며, 세력들 같으면 지금 뭘 하고 있을 건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세력이나 똑똑한 상위 1%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 거냐, 이것을 생각을 해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놨잖아요. 지금 물론 1979년도에 있었던 걸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지금 적용시켜도 똑같은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것을 반드시 해석을 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해석을 내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개인인 내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세력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차피 이게 템플턴에 대한 이제 책도 읽어보고 템플턴에 대해서 제가 교육도 시켜드렸으니까, 템플턴 같으면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지금 만약에 템플턴이 살아있다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건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참고가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교육을 했으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투자를 해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 적용을 시켜서
지금까지의 내 투자 방식하고 앞으로 투자 방식이 좀 뭔가 좀 달라져야 된다. 그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실제로 투자를 해가는 그 방식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던 멘탈 관리를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제가 아까 막 지루하다 막 이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템플턴에 지금 설명한 이런 내용들을 참고를 해서 적용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여기 수강자분들도 제가 했던 게 이제 중장기로 쭉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10년이든 20년, 30년이든 40년, 50년이든 어떤 시장을 만나도 오히려 이렇게 막 폭락장이 오고 공포감이 있으려는 이런 시장이 오면 그때가 엄청난 기회라는 거. 근데 이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한번 제대로 베팅을 해보는 게 중요하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게 아무튼 이게 머리로만 그렇게 하면 진짜 돈 많이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시장이 왔을 때 진짜 베팅을 할 수 있어야 그때 또 막 놀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쵸? 이렇게 막 또 도망가고 손절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하고 한 5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